이와 관련해서 떡밥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200조, 이게 600조에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6개월 만에 2배로 늘었어요. 네, 1,2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자국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우크라이나가 말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공동으로 한 우크라이나 미래협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을 초청해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젤렌스키 여사만 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을 대한상의가 초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근데 이거 재건 사업 1200조 규모를 돈을 누가 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마치 우리가 1200조 원의 어떤 사업을 수주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우크라이나가 주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마 본인들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중국한테 일단 모든 재건 사업과 관련된 총괄은 중국한테 갈 겁니다. 이게 결국 이게 서방의 평안을 따르게 되면 이거는 아까 얘기한 IMF나 뭐 서방 기관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빚으로 이걸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국제적인 경기로거나 달러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면 사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중국이 나서는 이유도 우리 아니면 너네 재건해줄 국가 없어, 자본 없어 라는 거고, 만약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일부 전문 공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메인 쿼터 통키로 받아갖고 가는 메인 헤드쿼터는 아까 문화나가 얘기한 다 중국이 갖고 간다는 거예요. 다 중국이 가져가는데 1대1로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은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 노동자 들어가고요. 중국 노동자들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인민해방군 들어갈 겁니다. 군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자재. 그리고 중국 국영기업 반드시 껴가지고 중국 국영기업이 총괄하고 중국 원자재까지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1대1로 사업을 벌이면서 온갖 인프라 공사를 하면서 다 그 방식으로 했잖아요. 중국 노동자까지 이제 다 가서 아마 그 방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또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측한테 줄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달러 체제가 아니고 위안화 체제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중국 돈 받고 일하면 되기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주도로 뭐 이 사업이 1200조가 다 우리 아니요. 걸로 올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작년 7월 달부터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기사들을 날렸던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부토건을 인수를 했던 DYI하고 그 다음에 KH건설이었어요. 근데 이 두 회사는, 두 그룹은, KH건설은 그 필룩스라고 전구 만들던 데에서 만든 건설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계열사 통째를 다 해도 4조 원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건설 매출은 500억도 못하는 그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명목상 주인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것도 이제 뭔가 그 증권 브로커 같은 사람이 현재 그 사주로 DYI라고 하는 DYD죠. DYD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700억을 줘가지고 이걸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DYD가 삼부토건을 인수하는 과정 중에 DYD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세계사, 바이오 회사와 뭐 그 자본 담당 회사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일종의 공모주 내지는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빚으로 만들어갖고 삼부토건을 인수를 한 겁니다. KH건설? KH. 건희? 건이? 그거 아닌가? 근데 이 KH건설하고 DYD 삼부토건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강원도의 건설업자 황 사장 아들이 이거하고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KH 맞는 것 같은데. 네. 건이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닌가? KH 같은 경우에 특혜를 많이 받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알펜시아라고 알펜시아 헐값 분양받은 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KH그룹이 원래 전구를 만드는 회사이긴 했습니다만 지금에는 부동산이나 건설로 넘어올 수 있었던 큰 특혜 중에 하나가 알펜시아를 헐값에 인수받은 거예요. 투자비만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알펜시아를 7천억에 인수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현재 자산 가치 중에 2조 원 이상이 알펜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사들인 부동산을 갖고 외형을 키운 건데 건설은 뭐 기초공사나 좀 할 줄 알지 전혀 시공 능력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KH가 혼자 못하니까 손을 잡은 게 삼부토건인데 이 삼부토건도 사실상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BYD가 딱 지금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증권 조작하는 그런 회사 전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개 회사가 돈을 투자해갖고 삼부토건을 700억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다 빚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식 따먹기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공사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재하청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정부 관계자 이 황 부장 그러니까 그 모가지 이렇게 꺾었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황하영 사장의 아들. 황하영 사장의 아들이 지금 저 영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주축이 돼갖고 만들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즉 강원도 KH 삼부토건 김건희 그리고 이 황하영 아들이 지금 이걸로 갖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바람을 피우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못해서 아마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빼먹고 싶었으면은 중국하고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얘들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헤쳐먹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중국 쪽하고 관계를 잘 해놔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못 뻗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상황을 깨닫게 되면은 중국 쪽하고도 뭔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일종의 평화유지군처럼 중국군이 거기 가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종의 나토의 중심에다가 중국군이 진주를 하게 되는 그리고 공사 규모를 봤을 때 파키스탄에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다 그러면서 노동자하고 군인을 40만을 보냈거든요.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중국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동쪽 우크라이나는 현재 점령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땅으로 고착화되는 거고 그렇죠. 서우크라이나는 지금 폴란드가 노리고 있던 서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중국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러시아하고 충돌 없이 그 안에 중국 세력들의 유럽 진출이 원활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지금 헛물 켜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